자, 어디 할 차례냐면은 조이 토지 토행권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자, 216페이지 맞습니까? 자, 이거 봅니다. 보기 전에 우리 그 오전반에 그 2등 하신 분, 오전반 1등 하신 분 있는데 전체 2등이에요. 나연 씨 이거 오셔가지고 이거 자, 받아가세요. 예. 얼마 안 들었어요. 책 사보라고 누나 3보고 들었습니다. 저라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1등은 뭡니까? 여기 부부끼리 오신 분 아시죠? 수진 씨. 75점 받아가지고 1등. 자, 그렇게 되고 2등은 저기 위에 계신 분이에요. 나연 씨.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2차는 1등이 저 밖에 계신 분이에요. 밖에 계시는 분이요. 72.5.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차 할 때 오실 건데 나중에 시상식 갈 겁니다. 이윤정 씨라고 또 이제 2차 그분이 이제 67점인가 받아가지고 그러네요. 꿈에 같은 점수죠 여러분. 근데 곧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216페이지 주의토지토행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토지토행권은 시험에 잘 나오죠. 예. 자, 어디 표냐면요 47페이지인가 그렇죠? 자, 주의토지토행권 보도록 합니다. 자, 주의토지토행권 토요일에 들으신 분들은 또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인데 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이게 219조에 보면 나옵니다. 공로로 공적인 도로 우리 학원 건물 앞에 보면 도로 있죠? 이 공로랍니다. 공적인 도로를 나가는데 자, 도로가 없단 말이야. 나가기 위해서 자, 일단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그 다음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할 때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법조문 219조에 보면은 여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으면 통로가 여기 건물을 뚫고 지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지나갑니다. 한두 번 지나가면 안 되는데 계속 지나가. 그럼 옆에 와서 이 사람이 뭘 한다고 얘한테 가서 시부리한다. 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손해를 뭐 해야 됩니까? 보상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여기 이제 219조의 내용입니다. 주의토지토행권. 자, 그 다음에 220조에 가면은 토지가 공유관계인데 분할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전에 2분의 1, 2분의 1 있으면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마다의 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 분할되더라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무상 통행권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뭐 되거나 분할이 되거나 일부가 뭐가 됐을 때 양도가 됐을 때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됐을 때는 공짜로 옛날에 공유관계 내가 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이 사람 무상 통행권입니다. 무상 통행권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정의 되는 게 있다. 이 정은 돈 준 적이 있어 없어? 정은 돈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지.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무상이 아니고 돈 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특별 승계인이 나오면 시험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토요일 했잖아요. 맞죠? 했을 때 특별 승계인이라 나올 수도 있고 양수인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상 통행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상 통행권이 아니다.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의 우리 법조문은 219조와 220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다 뭐라고요? 판례입니다. 판례 쫙 정리해놨죠. 파스노트에 쭉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 기능을 발휘 못하면 통로를 만드는데 기능을 발휘 못하면은 여기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개설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만들 수는 개설할 수는 없다. 지 편리한 대로 한다고 해서 개설할 수는 없어요. 이쪽으로 통하는 게 더 편하더라. 지 편리하다고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기능 발휘 못하면 만들 수는 있다. 요 두 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기능 발휘 못하면은 주의 토지도 있고 기능 발휘 못하면 다시 개설할 수 있지만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할 수는 없어. 오케이? 다 돼 있잖아. 토요일에 했잖아. 다시 해주는 거야. 복습. 맞죠? 오늘 편하게 어제 토요일날 들으신 분들은 편안할 거야. 맞죠? 물론 불편하죠, 민법이. 불편하지만 다시 들으면 낫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이 뭐로 나갈 길이 없어가지고 공로로 나갈 길이 없어서 개설했잖아. 맞죠? 그럼 공로가 개설돼버리면 밑에 있어. 만들어져 버렸어. 그러면 굳이 갑의 토지 통과할 필요 없죠? 그러면 공로가 개설되면은 뭡니까? 소멸을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좀 통행하면 안 되겠나 이랬더만 갑이 뭐 그래라 합니다. 뭐 해버리면 통행을 허락하면은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 자, 우리가 27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나중에 여기 아파트 단지 크게 쓸 거라 생각해가지고 통로를 크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나? 현재 상황을 가지고 만듭니까? 미래 상황을 가지고 합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을 가지고 통로를 개설해야 되지 미래 상황을 가지고 개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상황을 보고 만들어야 됩니까? 현재 상황이지. 미래 상황에 대해서 장차 아파트가 크게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크게 만들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X 27대 시험의 정답 질문이야. 알겠어요? 자,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가서 통로 개설은 누가 합니까? 누가 통행하려고? 일단 물어볼게. 갑이야, 을이야? 을은 맞췄지? 을이 누군데? 주의, 토지, 통행, 권자. 이해됐어? 됐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누군지를 딱 적어놓고, 지가 통행하기 위해서 통로 만들어. 뭡니까? 도로 만들거나 자갈 깔거나 이렇게 한다고. 비용 누가 내야 돼? 지가 내요. 지가 누군데? 주의, 토지, 통행권자. 됐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저기에 뭡니까? 통로를 담을 설치한다든지 축조물을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갑이야, 을이야? 갑이 만들었잖아. 그럼 요거 제거도 누가 해야 돼? 그렇지. 외우지 마, 그냥.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거? 토요일 날 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없죠? 토요일 했었어요. 맞죠? 자, 개설하는, 우리 외우지 말고 이걸 이해만 하면은 이 판례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니까, 판사가. 에? 자, 통행할 때 누가? 우리 통행하잖아. 통로 개설비 누가 내? 우리 내. 근데 통행 못하게 갑이 막았잖아. 추측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철거하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돼? 갑이. 지금 시험 지문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축조물 철거는 시험에 2번 나왔었죠. 27회부터 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2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덟 번째. 건축법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자, 도로 폭과 면적이 건축법에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는다. 됐어요? 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한 개 빠진 게 있다면 뭡니까? 요거는 뭐 봅시다. 여기에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통행만 하면 되는데 점유 사용하면은 얘가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점유 사용을 하지 않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누가 배제 못합니까? 갑이. 단순히 통행하는 걸 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점유 사용하면은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 청구할 수 있다고요. 사실상 지배하면 안 돼요. 뭐만 해야 돼? 통행만 해야 돼. 아시겠죠? 지나만 가야 돼. 오케이? 자, 이게 그래서 몇 가지? 9가지가 판례 있죠? 이게 끝입니다. 밑에 적어놔요. 끝. 일본말로 샤요나라죠. 끝이죠. 끝. 끝났습니다. 여기 끝이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끝입니다. 뭐의 끝이다? 주의 토지 통행권의 끝입니다. 자, 요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책에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갑시다. 책에 한번 봅니다. 216페이지. 그래도 의의는 한번 보고 가야지. 의의는 216페이지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별표 해놔야 되죠? 해놔야 되는데 유상 통행권이 원칙이라 했죠? 자, 읽어볼게요. 어느 도로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형광펜을 주고 뭐가 없는 거야? 통로가 없어.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않으면 공로를 출입할 수 없거나, 자, 통로가 없거나 이 말이야. 줄이면 과다한 비용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또 뭐 할 수 있어? 그때 그러면 개설할 수 있다 돼 있죠? 두 가지야. 자, 뭡니까?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 흔하니까 또는이야 이거 흔하가. 자,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통로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줄거야 돼.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선택된다. 이해됐어요? 저 건물인데 건물 부수고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로를 개설할 때는 가장 적은 손해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리고 니은번이 뭐야? 지랄하면 뭐 하면? 지랄하면 이거 아닙니까? 알겠죠? 누가 지랄합니까? 가비. 그런데 이렇게 말이 와, 선생님, 저한테 와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랍니다. 말을 좀 쌍그렇게 한다고. 근데 쌍그렇게 하면 기억이 오래 가요. 맞죠?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맞죠? 처하고 뭐 이런 말 들어가야 돼. 맞죠? 호로 이런 거 들어가야 돼. 아시죠?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 간다니까. 협의 문구인데 호로 새끼지. 선의취득은 뭔데? 오늘 배울 건데. 선의취득은 뭔데? 조카 새끼지. 이렇게 다 그런 거야. 그럼 그림이 연상이 쫙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판소노트가 시험 나가면 뭐 연상이 되고 그림 뭐 하다 보면 그림이 막 그러죠.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걸 언제 느끼냐? 시험 나가면 압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손해보상입니다. 첫 번째 줄. 주의 토지 통행권자 저기 누구야? 을이지? 을이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토지 소유자 누구입니까? 갑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합리적이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죽고 싶으면 돼.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갑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고 10번 핵심적인 나오고 시험 나오는 거 A, C 딱 말합니다. C 통행지 소유자는, 자, 여기서 이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자, 형광펜 누구의 허락받았어?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허락받아서 한 사람이 통행 내놔라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주체에서 두 번째 줄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지상권에서 전세권에서 시험이 나왔어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상린관계가 준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토요일 날 강의에 했었습니다. 그때 안 오신 분들은 동영상 좀 보세요. 자, 제가 내일까지 다 올려놓겠습니다. 동영상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뭡니까? 점심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잤던 사람들 있죠? 졸았던 사람들. 가장 중요한 부분 합니다. 공동소유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시청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유튜브에 개림법하고 들어가면 있다는 거 알죠?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시면은 강의 다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특히 언제 2시부터 3시까지 마일 시간이야. 그때 강의 다시 한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도 그때 졸아서 들어서 뭡니까 기억도 안 나고 말이죠. 맞죠? 그래서 질문도 많고 그랬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공동소유는 매년 나오니까 반드시 다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가서 요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A번의 별표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우리 판소노트에 있잖아. 기능을, 통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핵심이 뭐야? 충분한 기능, 현관표 딱 해놓으시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 그게 핵심 단어야.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다시 개설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했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 별표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옆에 페이지 가서 B번 가죠. B번. 자, 그 다음에 공로 출입이 불가도록 과다한 비용. 자, 그러면 아까 했죠. 과다한 비용이 들 때도 통로 개설할 수 있다 했어 안 했어? 했잖아. 두 번째 줄. 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도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범위 갑니다. 자, 범위는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주의 토지 통행권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해야 한다고 법조문 아까 읽어봤죠? 읽어봤지? 그거 적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번의 별표 27의 기출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한다, 미래 상황을 보고 한다? 현재 상황을 보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차 이용사가 미리 대비해서 통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인데 이다 해가 나왔죠. 27일 때. 27의 기출 딱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이 뭐냐면요. 두 번째 줄 끝에 가서 구체적 상황에 맞춰서 통로를 변경할 수 있다. 자, 10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어디 나오냐면 간평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평사 시험에. 자,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을 변경할 수 있느냐? 옵니까 있습니까? 자, 기능 발휘 못하면 다시 이쪽 옮길 수 있다며. 변경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죠? 기능 발휘 못하면 다시 개설할 수 있다 하잖아. 그 변경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 내용 했고. 자,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은요. D번에 두 번째 줄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막 개설할 수 있어 없어? 거기 있죠?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딱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뭐야? 건축법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나갑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번 가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첫 번째 적으시면 돼요. 개설은 누가 한다 그랬어 아까?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G번 가서 자, G번이 뭐야? 담장 등으로 이렇게 막았단 말이야. 축축을 만들었어. 그러면 저 철거는 누가 한다 그랬어? 갑이 한다 그랬죠. 갑이 누구야? 토지 소유, 통행지 소유자.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맨 끝에 가서요.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안 했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맨 끝에 거부할 수 없다.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H번. H번에서는 자, 세 번째 줄부터 끝에 쫙 줄 꺼놓고 점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행만 하고 있잖아 지금. 누가? 우리 통행만 하고 있잖아. 그럼 배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을 판례로 다 해놨는 겁니다. 넘기시고. 자, I번에 별표 해놓으셔야 돼. 뭐가 개설돼 버렸어? 공로가 개설돼 버렸어. 밑에. 그러면 갑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뭐 한다고? 소멸합니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기역번에 분할 현관펜. 토지의 분할, 일부 양도의 현관펜. 이 두 가지인 경우는 무슨 통행권이 됐다? 무상이지. 그래서 맨 끝에 줄에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그렇지. 그겁니다.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어디서 이제 나머지 밑에 리얼 디귿번은 참고사항 보시고 리얼번이 별표입니다. 자, 리얼번에서 첫 번째 줄 중간에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에만 적용되고 됐죠? 뭐가? 무상통행권이 누구한테도 가버리면 그렇지. 현관펜 그거 해야 돼요.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가 버리면 어떤 책에는 특별 승계인, 어떤 책에는 특정 승계인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달리했지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다시 정인한테 넘어가 버리면 저 그림 있죠? 그러면 저 사람 저건 돈을 지급한 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그러면 문제 풀면 다 맞추겠죠? 자, 봅시다. 221페이지. 자, 복습도 합니다. 토요일 날 안 오신 분을 위해서 또 풀어줍니다. 기본 예제 1번 문제. 221페이지 폈어요?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 지금 한 거야. 자, 복습합니다.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자, 1번 옵니까 있습니까?
자, 핵심 단어 어디 있어? 충분한, 두 번째 줄에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다. 우리 다 읽는 게 아니야. 주의 토지 토익권 나오면은 저 우리 판소노 때 키 단어 있잖아. 다 적어놨잖아. 그게 포인트야. 그 줄 긋고 끝에 확인하면 돼. 자, 1번. 자, 뭐였습니까?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인정이 된다. 1번 OX. 2번 어떻습니까? X죠. 주의 토지 토익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상황? 옆에다 현재 상황이라 해야지. 됐어요? 자, 됐어요. 2번 X입니다. 3번. 주의 토지 토익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자, 줄 거야 돼. 통로 개설 비용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 누구였는데? 주의 토지 토익권. 아, 이렇게 가는 거야. 문제 풀 때. 오케이? 그래서 3번 맞다 틀렸다. 맞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했다. 자, 누가 만들었다고? 통행지 소유자야. 맞죠? 자, 철거 누가 한다 그랬어? 통행지 소유자. 통로를 가는데 나가는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맞죠? 철거하면 누가 진다고?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자, 5번에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 상린관계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적어놔. 지역권은 등기한다. 지역권은 등기합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지역권하고 비슷하죠. 갑의 토지의 을이 어떻게 됩니까? 저 땅을 좀 사용하자라고 그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합의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지. 상린관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겠어요? 지역권 할 때 다시 비교해서 설명을 쭉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지역권은 뭐 하지만 등기하지만 주의 토지 통행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유 원장님, 선생님 아니 주의 토지 통행하고 지역권 비슷한데 차이점이 뭡니까? 등기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자, 상린관계는 등기하지 않는데 지역권은 등기를 한다 했잖아. 그리고 지역권은 뭡니까? 2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이용조도 관계잖아. 한번 물어볼게요. 소유권은 한 구성이 있잖아.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잖아. 그 소유권에 의한 물권도 청구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들어봤죠? 그런 것도 했잖아. 소유권은 무슨 성이 있기 때문에? 한 구성. 우리가 토요일 날 소유권에 의한 물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게 30배 31회 때 나왔던 걸 다 검증 보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야. 맞지요? 네, 했었어요. 큰일 났어요. 한수만 나오죠? 일요일날 뭐 했습니까? 절에 갔다 왔어요? 교회 다녀왔어요? 갔다 오시면 또 뭐 해야 돼요? 책을 봐야지. 맞죠? 여러분입니까? 일요일날 뭡니까? 다시 또 뭡니까? 민법이잖아. 그러면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민법 봐야 되겠다 느낌이 안 들어요? 전혀 감흥이었습니다. 맞죠? 전혀 감흥이었어요. 자, 민법을 봐야 된다는 느낌이 들 건데,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218페이지. 물에 관한 상린관계 나와 있죠? 이거는 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설명해 줄게요. 흘러내리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거하고, 폐쇄 뺐을 때, 뭡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어. 자연이 흘러내리는 물을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이 돼 있고 있잖아요. 요 폐쇄됐을 때, 이게 뭡니까? 이거를, 뭡니까? 부쉈을 때, 이거를 뭡니까? 소통 공사비를 낼 때 누가 내느냐?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누가 낼까요? 요거 저지고. 고지 소유자가 냅니까? 저지 소유자가 냅니까? 예? 저지? 네. 고지 소유자가. 막히면은 침수가 되잖아. 소통공사비 이런 고지 소유자 낸다. 이런 건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다. 그래서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1번 자연적 배수, 인공적 배수, 유세 이용권 그것까지 안 봅니다. 책에도 그리 서면 안 돼 있죠. 막 그냥 법부들만 해놓고 넘어가잖아. 자, 어디 갑니까? 양갈로 치번 경계에 관한 상황. 여기서부터 시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정도 기출 문제를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간평사 문제나 주택가사 문제도 보면은 여기 있는 물에 관해서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거 안 보는 거야. 어디 가느냐? 경계표 단부터 시험에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37조 자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만일에 이거 듣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 따로 찾아오세요. 알겠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근데 시험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뭐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관관계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할 때, 상인관계 정리할 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관관계 이유로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알죠?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번씩 집어 나오는 거 설명 그때 좀 해줍니다. 지금 몰라도 돼. 왜? 모의고사 때 거의 안 나와요. 오케이? 기출문제 봐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237조 갑니다. 자, 이거 보지 말고 봅시다. 토지 소유자가 여기에 담을 설치합니다. 경계표 담. 어떻게 한다고? 무슨 비용으로? 공동의 비용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단독주택 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이거 돈 내고 담 설치했는데 이 담 누구 겁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거잖아. 알겠죠? 공동의 비용으로 내서 담을 설치하면 뭐라고? 공유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239조 가면은 237조에 공동의 비용으로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239조는 뭐예요? 공유로 추정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경계표 담은 분할 금지입니다. 벽돌 하나 네 가져가고 벽돌 하나 내가 가져가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분할 금지하고 있는 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 있어요. 뭐 공용 부분, 아파트에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은 공용 부분이죠. 분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237조 보겠습니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의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무슨 비용이 포인트야? 공동의 비용. 그러니까 하살표 239조로 갑니다. 239조로 하살표 해놔야 돼. 그거 줄 거 놓고. 자, 239조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다음 국어는 상리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무슨 비용을 냈으니까? 공동비용을 냈으니까 공유로 추정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 얘기라. 자, 위로 올라가서 2번 지문이 27의 기출입니다. 우리가 봤었어요. 통상의 경계표 다음에 설치 비용은 상방이 절반에서 부담하는데 측량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면적 비율이지.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측량 비용은 상방이 근본 옴미가 있습니까? X. 측량 비용은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많이 냅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이다. 측량 비용 형광펜 넣으시고 면적 비례. 됐어요? 238조 한번 봅시다.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곳으로 할 수도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 방화벽 또는 투수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누구 거야? 설치하는 사람 거지? 그 얘기란 말이야. 자, 수지 목권 나옵니다. 240조도 시험에 심의도 2번 나왔습니다. 수지가 뭐야? 옆에 적어놔. 가수 아님 적어놔. 가수 아니야? 나뭇가지야, 나뭇가지. 나뭇가지야? 그 갑자기 뭐 가수가 왜 나오냐면서 막 그럼 묻고 그래. 나 이제 미치겠어요, 막. 예? 자, 왜냐면 이런 질문도 하러 오십니다, 저한테. 진짜 그러지 말고 질문하고 수지가 뭔데요? 예? 노래하는 수지가 아니고 나뭇가지야. 알겠죠? 예.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그거 갖고. 설명했잖아. 모르겠으면 적어놔. 연예인이 아님, 가수가 아님 해놓으시고. 자, 수지 목권. 목권이 뭔데 또? 뿌리. 나무, 목권, 뿌리. 알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뭐가 넘으면? 가지 넘어왔잖아. 그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지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릅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는 가지가 어떻게 뻗어나가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죠. 잘 맞죠? 모르겠으면 여기 나중에 저 앞에 봐봐. 그린마트 위에 보면 이제 분재해놨어요. 저 옆에 앞에도 분재해놨어요. 저 사장님이 뭐랬어요? 마트에가 돈 버는 게 아니고 분재가 돈 번대. 그 사람이 이제는 하루에 이제 뭐 일주일에 한 2-3번씩 산에 가요. 그래서 싹 가져와요. 자기 산도 있지만은. 아시죠? 키우는 데도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저를 팔아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거야. 그 나무까지 또 하기 위해서 이 철사를 꼬아놨다고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가서. 그린마트 사장님이 이거 뭐예요? 분재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뭡니까? 이 주위에 전부 다 뭐 있어요? 제가 여기 이 주위에 뭡니까?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저 사인을 다 겪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결제할 때 뭡니까? 저 사인 다 해야 되죠. 뭐, 선생님하고 바깥에 가서 뭘 먹으면 누가 사인해야 돼요? 내가 카드 결제하고 사인해야 돼요. 선생님 보고 사인 물론 이제 뭡니까? 선생님이 뭡니까? 특강해가지고 특강비 받았잖아요. 특강비 n분의 1 받아가잖아. 그럼 기분 좋죠? 그럼 선생님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인을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하고. 네, 또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 주위에 제가 옛날에 연예인이었다니까. 매일 저녁마다 사인해주고 이랬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제 이 주위에 동네에서 연예인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사인 받으러.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아, 여러분도 연예인 아닙니까?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사인해주고 맞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서 맞죠? 사인하고. 남편 카드 가지고 뭐 이거 사인해주고 그러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 남카, 와카 이래 했잖아. 남카가 뭐야? 남편 카드. 와카는 와이프 카드. 우리 친구 중에 한 명 있다 그랬잖아. 와카 쳐는 애들. 맞죠? 그리고 자꾸 와이프 이란데 자꾸 술 마시고 나면은 내 거를 계산해 이란데. 자꾸 얘기한대 자기가. 맞죠? 네 좋겠다. 그럼 걔를 자주 만나고 하는데 걔가 거부를 하고 있어요. 자주 만나고 하는데. 자,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네,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수지 목권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무 가지가 넘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제거 청구를 하고 응하자면 잘라요. 왜? 가지가 어떻게 뻗어나냐에 따라서 금액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뿌리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자, 여기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막 있어. 잘라도 살아 안 살아? 여기 나무집 뿌리 있잖아. 그래서 목걸이 넘어오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게 240조에 만든 이유입니다. 근데 시험 질문은 잘 내왔네. 뭐 2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자, 법조문 읽어보고 다시 갈게요. 1학 인접지에 수목가지 현관에 딱 해놓고 경계를 넘을 때 줄 꺼놓고 자, 뭐 한다고?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제거 청구할 수 있는데 2항 바로 연결해야 돼. 연결. 가지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가지를 제거하라고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런데 3항 인접지에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뿌리는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온 것만 잘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 토지의 신굴 금지입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 신고이 뭐야? 깊게 파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질문하러 오지 마요. 얘기했잖아. 깊게 파지 못한다고. 아, 그런데 뭐 와도 돼요. 내가 뭘 안 할 테니까. 모르면 와. 자, 그러나 충분한 무슨 공사를 하면 방어공사를 하면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됐고. 자, 경계선 부분의 건축.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건축물 간의 거리, 건축물 간의 거리는 몇 미터 됩니까? 경계로부터 현관펜 반 미터 줄 꺼놓고 경계로부터 줄 꺼놓고 반 미터 현관펜 거리를 두어야 한다. 2항 갑니다.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나 줄 것이고 위반의 현관펜, 위반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건축 착수 후 몇 년이 경과하거나 현관펜 줄 거고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 현관펜을 주고 완성된 후에는 손배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철거 청구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건물이 완성된데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온미가 있습니까? X 그렇게 나왔다. 토요일날 했었습니다. 그 지문.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밑에 가서 차면시설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경계로부터 2m 이내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되죠. 안 하면 다 보이는데. 안 하면 다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뭡니까? 2m 거리 두고 난 다음에 앞에 뭐합니까? 커튼을 하거나 이렇게 차방막 하잖아. 뭐 단독 뭐 주택이 없어서 이해 못해요? 자, 그래서 혼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적당한 무슨 시설을 해야 돼? 차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당연해야 되는데 시험에 냈어요 이거. 자, 옆에 가서 이제 지하시설로 갑니다. 자, 지하시설 1항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오물, 똥물입니다. 똥물. 모르겠으면 적어놔, 똥물. 자, 처치할 지하시설을 할 때는
자,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지하 시설 할 때 몇 미터 뛰어야 돼? 죽어야 돼. 지하 시설을 할 때는 몇 미터 이상? 2m. 이거 바꿔서 낸다고. 모의고사에 한 번씩 보면. 여기 반 미터로 내고 앞에 뭡니까? 건축물 거리는 2m 이렇게 낸다고. 아시죠? 왜? 법조문 또 연달아 돼 있는데 앞에하고 뒤하고 헷갈리겠지? 네, 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자, 저수지 구고 또는 지하시설을 경계로부터 반 깊이의 반 이상을 둬야 한다. 이거는 뭐 나온 적 없는데 체크하시고. 두 번째, 전하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게 뭐예요? 오액이 똥물입니다. 똥물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하시설에 의한 제한은 옆에다가 타이틀에 딱 적어놓읍시다. 몇 미터? 2m. 자, 옆에 가서 건축물, 경계서물이 건축은 몇 미터? 그래, 타이틀에 반 미터 딱 적어놔. 그래서 키가 뭐라고? 반 미터냐? 2m냐? 보였다고. 됐어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상 규정입니다. 잘못된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 단어 찾아야 돼. 측량비용이지. 측량비용은 아까 뭐랬어? 면적비용을 했잖아. 맞죠? 자, 인접지 소유자들이 공동비용으로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비용을 포함한 자, 측량비용은 절반이 아니고 무조건 면적비용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시험에 기출된 질문이고 2번 인지 소유자,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죠. 또 방화벽 할 수도 있죠. 아까 봤던 내용이고 맞고 3번 자,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자, 수목가지 수지죠? 넘었을 때는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거를 응하지 않을 땐 제거할 수 있다 했죠? 자, 240조 1항 2항의 내용이었고 자, 4번에 뿌리 넘으면 된다 그랬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5번 건물을 축출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건축 착수 후 몇 년이 가거나 1년이 가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매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42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2번 문제는 전부 다 기출됐던 질문이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저거는 정리하시고 가야 되고 222페이지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 조건은 했었죠? 했었습니다. 다 했었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 228페이지 소유권의 취득으로 갑니다. 소유권의 취득. 자, 우리 판서 노트에 자, 어디를 펴냐면은 48페이지를 펴야 돼요. 48페이지. 자, 상린관계에서는 여러분이 상린관계를 공부를 다시 한다. 그러면 뭐 어디 봐야 돼? 주의토지통행권 딱 보고 237조 경계표 담 이후로부터 쭉 봐야 돼. 알겠죠? 그것만 정리하고 갑니다.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몇 조냐면 우리가 상린관계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211조부터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244조까지가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 쉴 데 없는 것도 있는데 시험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까 했죠? 물에 관한 거. 용수지역권하고 용수에 관한 거. 맞죠? 이런 것도 시험 안 내니까 볼 필요가 없다고. 알죠? 딱 출제위원들은 뭐 본다고? 주의토지통행권하고 그 다음에 경계표 담부터 이후로부터 237조 이후로부터 낸다고. 그걸 섞어가지고 무슨 관계 냅니까? 상린관계 낸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것만 이제 정리하고 가자 이 말이에요. 자, 됐고. 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뭐의 취득입니까? 타이틀이 뭐야? 소유권의 취득이지. 자, 소유권 취득. 자, 판소도 몇 페이지야? 48페이지. 참조. 자,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어떻게 입니까? 취득하는 방법이 법률 행위로, 예?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게 뭐야? 두 사람이 매매계약, 매도인, 매수인이 만나가지고 중개사무실에서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합의 플러스 합의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야 되죠? 이전 등기로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 소유권을. 이게 무슨 취득을 합니까? 승계 취득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무슨 규정에서 필기 다 돼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있어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에는 자, 첫 번째 읽어봐. 뭐라 됐어요? 선의 취득. 두 번째 취득시효.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실물 습득. 다섯 번째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첨부죠. 첨부.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총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취득할 때 효과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맞죠? 자, 그래서 판소노트 몇 페이지 핍니까? 2페이지. 판소노트 2페이지 원시 취득 돼 있죠? 있어요. 2페이지 폈어요? 2페이지는 맨 앞에 맨 앞에 피면 2페이지 나오죠? 1페이지, 2페이지 폈어요? 자, 우리가 권리 변동에서 권리 발생해서 원시 취득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승계 취득이 있다잖아. 그래서 원시 취득에 뭐가 있어?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시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적어야 돼. 이게 뭐라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효과는 무슨 취득인데?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 뒤에 가서 효과 전부 다 뭐라 하다고요? 원시 취득 나와요. 전부 다. 오케이? 자, 그리고 몇 페이지 참조 적어야 돼? 원시 취득은 48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놨죠?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봐야 돼. 자, 다시 48페이지로 옵니다. 와서. 자, 이 내용이 228페이지 내용이야, 서설. 제4절 소유권의 취득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보셔야 돼.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찾았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 도시가에서 이렇게 그림을 나타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가면은 법률 규정의 취득은 밑에 가서 양갈로 이번에 중간에 245조 이하 나오죠? 시효취득. 시효취득이 뭐야? 다른 말로 취득시효.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됐어요? 부합, 혼합, 가공이 뭐예요? 합쳐서 첨부. 됐어요? 이게 무슨 규정의 취득이다?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는 것이다. 오케이? 자, 됐어. 그래서 취득시효는 좀 이따가 알 거고. 자, 뒤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 자,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 나오거든요. 자, 어디를 가느냐? 242페이지 갑니다. 242페이지에 창고 학습 돼 있습니까? 거기에 무주물 선점 나옵니다. 252조. 자, 무주의 동산을, 자, 여기서 동산에 현관편해야 돼. 법조문 하고 있는 거야, 법조문. 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사로 전매한 자는 소유의사 줄 거 없고 자주, 자주지. 그래서 무주물 선점할 때 소유의사가 저기 있어야 됩니다.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옆에다가 낚시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물고기 잡았잖아. 도시오부의 이영규가 뭡니까? 잡았잖아. 그러면 이제 지가 매운탕 끓여 먹든 해쳐 먹든 지 마음이죠. 무슨 취득자니까? 원시 취득자거든. 아시겠죠?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무슨 의사로 해야 됩니까? 소유의사로 자주로. 자, 그리고 252조 2항입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란다? 국유. 그래서 지적법에 가면은 무주의 부동산은 지적 소관청이 조사 측량해서 등록해버리죠. 국으로 등록하지. 그런 걸 배워 나중에 지적법. 지금은 고통이 안 오는데, 자, 5월달 넘어가면은 이제 지적법이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고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뭡니까? 그냥 재밌게 넘어가는 거야. 알죠? 자,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왜? 점수가 잘 안 나와. 근데 이건 언제 하느냐? 나중에 다 해놨어요. 우리는 이제 뭡니까? 우리는 이제 민법 개론을 뭡니까? 주요 과목이라 하고, 2차 과목이 공법 빼고 나머지 작과목이라 하거든.
그 작과목은 마지막에 그 벼락치기 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동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뭐야 2차만 준비하시는 분도 있죠.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은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구석구석까지 다 봐야 돼. 2차까지는. 근데 동사 준비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특강 자료만 들고 가면 돼. 알겠죠? 그거만 봐도 다 못 봐. 알겠어요? 그 자료만 신기 계속 하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 요약집 있으면 요약집에 계속 보면 돼. 구석구석 몰라야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디 맡겨야 됩니까? 하늘에 맡겨야 돼. 동차 합격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보면 1차 점수가 좀 나오거든. 왜냐하면 마지막 되면 뭐가 불안합니까? 1차가 미치겠거든. 1차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1차가 이제 좀 신경 쓰다 보면 2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좀 소홀하실 수밖에 없어. 예? 왜? 또 어떠냐면 1차가 돼야 남편이 뭡니까? 카드를 주거든. 등록 카드. 맞죠? 맞죠? 뭐 동영상 같은 뭐 이래도 차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1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마지막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럼 2차는 어떻게 돼요? 뭐만 보고 해야 돼? 특강 자료하고. 우리 9시월달 가면은 뭡니까? 매번 쳤던 있잖아요. 동영모의사 있죠? 그것만 계속 보고 시험장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차 합격생들은 1차는 70점 정도 나오고. 예? 왜? 1차 불안하니까 끝판에 많이 뿌거든. 2차는 어떻게 됩니까? 운 좋으면 합격. 안 되면 떨어지고. 정말 와서 안 저거. 자꾸 방해가 되고 있네. 다행히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에 안 들어가겠다. 맞죠? 다행히 마스크 써가지고 저기 안 되네요.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동차를 준비하시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2차는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최대한 줄여야 돼. 그렇게 해야 되고, 결국에는 1차는 좀 점수 받고, 2차는 어떻게 됩니까? 운이 어렵게 나오면은 뭡니까? 뭐 쭉 떨어질 수 있고, 쉽게 나오면, 쉽게 가요. 좀 중간적으로 나오면 합격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2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한두 문제 차이 끝나거든. 맞죠? 이게 5문제 사이, 위에도 그 밑에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아예 점수가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고, 보통 합격한 사람도 1개, 2개 차이로 합격한 사람이 있고, 1개, 2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1개가 복수 올라가잖아요. 그럼 1000몇백 명이 올라가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수는 잘 인정을 안 해요.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자료는 우리가 공시법 세법 언제 한다고? 지금 수업만 듣고 정리도 돼 안 돼? 안 돼. 버려. 지금 뭐 해야 돼? 밑보 개론해야지. 뭐. 밑보 개론도 안 되는데. 맞죠? 밑보 개론 하시고 7월 달부터 이제 2차 뭐 벼락치기 해야 돼. 벼락치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줄 모르고 등록했죠? 자. 그래 합격합니다. 10시간씩. 자, 이제 이미 발을 담갔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뺄 수 없어. 자, 갑시다. 네, 갑시다. 자,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뭘 한다고? 구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야생하는 동물을 무주물로 하고, 야생하는 동물, 토끼 이런 거, 사슴 이런 거, 사냥하는 야생동물도, 토끼 사냥할 수 있죠? 야생 상태로 돌려보내면 무슨 물이 됩니까? 무주물이 된다. 상식이죠? 상식이다. 자, 그래서 무주물 선점에서 무주물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동산이고 무슨 의사를 가져야 된다? 소유의사, 자주점유를 해야 된다. 이게 19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야. 자, 그래서 그런 체크를 좀 하시고 253조 갑니다.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이죠? 제가 얼마 전에 뭐였어요? 5,000원 주었는데 이랬잖아. 알죠? 그래서 5,000원 주었는데 이거 뭡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몇 프로 달라고 했어? 유실물법 4조. 우리는 이 시험에 안 나오지만 몇 프로? 20% 범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미안하신지 밥을 사주시라고. 네, 그래서 유실물 습득은 자 우리가 내가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몇 월입니까? 보세요. 6월이잖아. 네? 유실물 습득은 뭐라고? 유실물 습득은 뭐라고? 6월. 유실물 습득은 글자 그릴 때도 어떻게 됩니까? 6월. 됐죠? 왜 이러냐면 4년 전에 주택가에서 시험에 요거 1년은 냈거든. 아시겠죠? 법이 개정됐다고 이게. 한 7, 8년 전에 8년 전에 우리가 민법 개정될 때 8년 아니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개정될 때 이거를 1년에서 몇 년을 고쳤다고? 6월로 고쳤다 6월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디 현관편해야 돼? 6월입니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유실물법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고한 후 6개월이죠. 그래서 6월 유실물 할 때 6. 아시겠죠?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지? 우리 학생은 안 틀려. 다른 학생이 틀려도. 에? 6월. 맞죠? 6개월 이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4조 갑니다. 자,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1년이죠. 자, 요것도 보세요. 의에 뭐 기억할까 싶어. 매장물이잖아. 몇 년? 요 1년. 유실물, 맞죠? 됐어요? 우린 절대 안 틀려요. 매장물 발견은 몇 년이야? 1년. 옛날에는 저 유실물 습득이 1년이었어요. 그렇죠? 1년인데 지금은 몇 월이다? 6월. 매장 발견은 1년입니다. 자, 됐어요. 자, 그거만 체크 좀 하시면 돼요.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매장물 다시 한번 볼게요.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자, 254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 후 몇 년에 행함팬? 1년에 해놓고 위에다 6월 적어놓고 X 해놓으세요. 1년 이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에서 취득한다. 자, 이것도 그림을 이해하면 돼.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매장물을 포크레 가지고 가서 매장물 발견했어. 그럼 이 사람 발견자.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사와 안 사와? 네, 내 땅이니까 임마. 내가 발견했잖아 임마. 사오죠?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해결해야 돼? 여러분이 해결해줘야 돼. 공인중개사가. 알겠죠? 실제로 싸운 적 있어요 이거? 있어요? 예. 북구에는 있었다니까 이거. 예. 경주에는 뭡니까? 외동에도 지금 외동에도 뭐 파면 나옵니다. 외동에도 잘못 파면 나온다니까. 뭐가 나와요? 유물이 나온다니까. 매장물 발견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소유자가 와서 지끄라 그러고. 왜? 뭐가 나옵니까? 매장물 이것들이 국가가 가져가잖아. 보상금 나오잖아. 그럼 둘이 싸우죠? 그럼 어디 와서 싸우냐면 중개 사무실 와서 싸운다고. 왜? 모든 법률 관계를 중개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맞죠? 형사적인 것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와서 얘기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이 설명해 줘야 되나? 자, 어떻게 된다고?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에서 취득한다. 공유다 임마. 그래서 보상금이 1,000만 원 나오면 500만 원, 500만 원씩 가져라. 알겠어요? 그게 어딘데? 법에 있다 임마. 이러면 됩니다. 알겠어요? 개인 간의 다툼이 있으면 무슨 법에 있어? 민법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54조에는요 그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있죠? 현관배 딱 해놓고 줄 쫙 끊어야 됩니다. 타인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의 자 현관펜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을 취득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255조는 이런 발견하고 선점하고 습득한 것이 문화재일 때 학술 기획 고고학적인 문화재일 때는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간다고. 이게 255조 내용이야. 그리고 그러면 이 발견자 습득자 뭡니까? 발견자 습득자 선점자가 입이 티 나오겠죠? 적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그건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상 보시면 돼. 됐어요? 자, 1항 2항이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첨부 갑니다. 첨부. 첨부는 뭡니까? 붙이는 거지. 그래서 부합, 혼합, 가공 첫 번째 줄 부합, 혼합, 가공을 합쳐서 뭐라 한다? 첨부를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나머지 밑에 볼 필요 없고요. 옆에 가서 부합입니다. 부합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 부합 우리 토요일날 했는데 한번 복습해보고 갑시다. 자, 밑에 내용은 전부 다 그 내용이야. 자, 봅시다. 토지 소유자가 여기 갑이에요. 나무를 을이 심었습니다. 자,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 지금 어떻게 된다고? 부합하죠? 그럼 이 나무는 누구 겁니까? 갑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임차권이나 지금 했던 게 지금 시험 지문입니다. 임차권자나 지상권자로서 나무 심으면 이 사람이 권원에서 심었잖아. 그럼 이게 누구 겁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그때는 부합하지 않아요. 오케이? 부합하지 않아요. 자, 그래 되고 자, 위에 건물이야 건물. 어디 지었어? 누구 겁니까? 토지와 건물은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시험 포인트야. 알겠어요? 위에 있는 자연석은 가꾸죠? 가꾸인데 자, 여기에 농작물 상추 고추 심었어. 어디 심었어? 누구 겁니까? 경작자 소유지요. 그래서 제가 땅을 사면 여러분한테 연락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 샀다가 이제 나무 갖다 놨는데 나무 안 심고 이거 심거든. 상추 고추 심거든. 그러면 열을 가져가거든. 나무 심으면 내게 되는데. 아시겠죠? 이런 걸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 연락 안 하는 거야. 예,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이다. 그리고 지하수 온천수 누가 개발합니까? 그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을 토지 소유자가 하니까. 됐어요? 미채무 항목은 누구 겁니까? 국가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게 또 이거 있어. 증축. 자, 3층인데 이게 건물 소유자 갑이야. 자, 이거 증축했어. 증축을 하면 부합해버리죠. 건물에 부합을 하는데 부합하지 않으려면 부합하지 않으려면 구조상 이용상 뭡니까?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죠.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는 독립한 객체가 되는데 이때는 부합하지 않아요. 이때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말이 없으면 부합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잖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붙었을 때 이게 뭡니까? 부합이죠. 부합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자, 됐어요. 자,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243페이지에 세 번째 줄 예컨대 찾았어요? 갑소유 임야의 을이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누구 거야? 수목 누구 거야? 지금 그만 했잖아. 갑거다. 갑소유. 그때 현관펜. 임야 소유자인 갑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해됐어요? 시험 지문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의 부합은 니은번 보시면은 부합하는 물건에는 동산이죠, 보통. 나무 심은 게 동산이잖아. 나무는 보세요. 차에 싣고 갑니까, 안 갑니까? 움직일 동산이죠? 부동산에 나무 심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도 부합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죠, 증축하는 경우. 부동산 부합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효과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업번의 내용이 이제 우리 시험에 뭐냐면은 나무 가액이 2억인데 땅값이 3천만 원 밖에 안 해. 이거 들어봤죠? 그러면 그래도 누구 겁니까? 나무는 토지 소유자 거라고. 알겠죠? 보상해주면 돼.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번 줄 것이고, 기업번의 내용이 아무리 동산 가격이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고, 됐어요? 그리고 보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2번이, 니은번이. 됐어요? 자, 나머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나머지 뭐 판례보기 우리 시멘트 붙였죠? 시멘트 들어봤어? 우리 문제 풀어봤잖아. 시멘트는 붙어보잖아. 부합이야. 맞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되고. 부합의 예외가 이겁니다. 임대차 지상권에서 나무 심었죠? 그럼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 지상권자 거잖아. 그래서 타인 권원에서 나무 심었을 때는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네요. A번 내용입니다. 자, B번에는 그 권원이 뭐야?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이 있다 말입니다. A, B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판례 보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밑에 갈게요. 자, 나머지는 풀었고 2번 있죠, 2번. 맨 밑에 244페이지에 2번 있어요? 자, 2번 옆에다가 29회 되죠? 29회 기출 적어놓으시고 29회 때 기억 나왔던 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토지 소유자 갑인데 요 임차인이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병이 나무를 심었어.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이해를 알아 몰라? 권한이 없죠, 이 사람은. 그럼 나무 심었다. 이거는 나무는 부합을 하죠. 이게 29회 때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내용입니다. 4번 지문 나왔었어요. 그때 토요일에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일단 그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2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적으셔야 돼. 읽어볼게요. 권한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나무 심었다. 그러면 나무는 토지에 뭐 한다고? 부합하니까 누구 거야? 토지 소유자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언제 나왔다고? 29회 때 기출이라고. 자, 다음 페이지 니은번의 별표. 토지와 건물은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디귿번의 별표 2개. 농작물은 누구 거라 있어? 병작자 있다고요. 자, 이거는 기본서 147페이지 참조.
적어놨어요? 147페이지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호 참고 보시고, 미음번의 별표. 자, 첫 번째 줄 끝에 증축 부분 나왔죠? 줄 끄시면 돼. 증축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은 부합해버리죠? 독립성이 있으면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 그 얘기야. 줄 잘 끄시면 돼요. 첫 번째 줄 끝에부터 끝까지 줄 끄시면 돼. 세 번째 줄까지 줄 끄시면 돼요. 그 내용이 밑에 판례 보기 내용입니다. 보시면 된다. 자, 동상간의 부합으로 갑니다. 동상간의 부합. 자, 요거 동상간의 부합은 옆에 밑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만 그리면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요 붙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동상간의 부합에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자, 주종 구별할 수 없고 비슷합니다. 이때는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뭐라고요? 공유가 된다. 합성물 공유한다. 오케이? 자, 이게 법조문 내용이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257조 동산과 동산의 부합에는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로 가담 비용을 요할 경우에 합성물의 소유는, 자, 현관펜, 누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 구별할 수 없을 때 줄 것이고, 이제 주종 구별 못해요. 동산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자, 현관펜,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 현관펜. 됐어요? 자, 됐고요. 자, 넘어가서 혼화는 섞이는 겁니다. 자, 가공은 뭡니까? 자, 가공은, 자, 요겁니다. 요거, 요 천 소유자가 갑인데, 양복을 만들었어요, 양복. 을이 이제 가공자예요. 이 사람이 원재료 소유자입니다. 이랬을 때, 원칙은 뭡니까? 가공했을 때는 원재료 소유자 소유권 취득하는데, 가공하고 난 다음에 가액 증가가 현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입니까? 가공자 소유자. 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옆에 가서 247페이지에 259조 있습니까? 타인 동산에 가공할 때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원재료 소유자에 속한다. 밑에 갑니다. 그러나 가공원에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는 누구 소유를 한다고? 가공자 소유를 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인데 가액 증가 현재 올라갔다. 천값이 5만 원 빼야 하는데 양복 만들면 100만 원이야. 그럼 누구 거야? 양복 만든 사람 거지. 가공자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해하면 됩니다. 자, 됐고, 요 가공은 뭐예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타이틀을 딱 적어보세요. 양갈로 1번에 의 보면 끝에 나옵니다. 임의 규정이라고.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문제 딱 풀고 가겠습니다. 28의 기출 문제. 부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를 한다. 맞습니까? 아, 맞지요. 지상권자가 나무 심었다, 임차권자가 나무 심었다. 누구라고 했어요? 지상권자 임차권이 이거죠? 그러면 기억번은 맞다 틀렸다? 맞고. 니은번은? 자, 어디에 현관편입니까? 성수간 배추가 뭐예요? 경작자 농작물이죠? 성수간 배추를 농작물이지 인지를 못하면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성수간 배추 농작물이잖아. 경작자 소유다. 그게 줄거면 되고. 그럼 니은번도 맞네? 디귿번은? 고는 없이 나무 식지했죠? 토지 소유에 속한다. 맞네? 자, 그 다음에 리얼번은? 핵심이 어디 있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갖추지? 없다면 임차의 소유로 속하는 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건물 소유자 거지. 건물 소유자. 그 임대인 거죠, 임대인. 틀렸지?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죠? 자,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취득시효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쉴게요. 22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자, 좀 쉬겠습니다.